안녕하세요. 오늘 나리수 TV는 오랜만에 영화 얘기, 그동안 또 이제 책 얘기 하다가 영화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이 영화입니다. 파운더. 파운더라는 영화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뒤에 맥도날드 표시가 보이죠. 맥도날드 마크가 보이는데 이제 맥도날드 어떤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오랜만에 이제 제가 영화를 본 건데 굉장히 이제 볼만했고, 이 파운더라는 영화 잘 안 나오네요. 오케이. 자, 파운더라는 영화인데, 파운더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파운드 영어 단어로 파운드 설립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설립자라는 뜻이 되겠죠. 파운더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맥도날드 설립자인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된 영화입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 크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맥도날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맥도날드의 어떤 그 햄버거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바로 알 수가 있죠. 즉 이 사람은 세일즈맨이었는데 무슨 밀크쉐이크 기계를 파는 세일즈맨이었는데 세일즈가 쉽지 않듯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도 이제 좀 세일즈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찰나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맥과 딕이라고 하는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갔다가 그 맥도날드 형제의 어떤 혁신성, 다시 말해서 지금은 패스트푸드가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지만은 패스트푸드가 일반적이지 않았을 당시에 최초의 그 패스트푸드 아이디어로서 음식 하나 나오려면 막 30분씩 기다려야 했던 시절에 30초 만에 햄버거와 콜라를 쩍쩍쩍쩍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식당을 보고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인물이 깜짝 놀라게 되죠. 깜짝 놀라게 되고 그 식당에서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맥도날드 형제 딕하고 맥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제 그 형제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주방을 보여주죠.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됐는지. 그거는 아이디어 뱅크였던 딕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즉 테니스 코트장에서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는 감자 튀기는 곳, 여기는 햄버거 만드는 곳, 뭐 여기 그릇 씻는 곳,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테니스 코트장에서 여러 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기계가 있다 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면서 동선을 움직여가면서 수정도 여러 번 했겠죠. 아 여기 있으니까 더 비효율적이네. 이거를 일로 옮기자. 뭐 이런 식으로 수정도 여러 번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장 효과적인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햄버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동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는 기계들을 본인들이 직접 제작함으로써 그 시절의 최초의 패스트푸드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바로 맥도날드 형제, 특히나 딕이라고 하는 이제 맥이 형이고요. 딕이 동생인데 어쨌든 딕의 아이디어 뱅크 딕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그 식당은 굉장히 그 동네에서 성공한 식당이 되죠. 그거를 이제 한물간 세일즈맨이었던 레이 크록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직감을 했겠죠. 아, 나의 앞으로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레이 크록이 다시 와서 딕과 맥을 만나서 뭐를 하자? 프랜차이즈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리점 그 여러 가지 음식점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프랜차이즈 면허를 갖고 이제 같이 하는 뭐 이를테면은 뭐 다 아시죠? 그 맥도날드 전국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성공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레이 크록이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맥도날드 형제 딕과 맥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프랜차이즈 안 해본 게 아니고 했었는데 그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제각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름이 걸려있는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각각의 이제 음식을 내놓고 하기 때문에 맥과 딕은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어서 반대를 하게 되죠. 영화의 이 부분에서 딕과 맥이 자신들의 이름인 맥도날드, 뭐 딕 맥도날드, 맥 맥도날드인가? 뭐 아무튼 자,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마찬가지겠죠. 누구라도 자기 이름 내놓고 하면은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어찌되었건 지금이야 뭐
그 워낙 교통수단도 좋고 하니까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뭐랄까 오너가 가서 관리도 직접 하고 하기가 쉽지만은 그때는 물론 뭐 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았겠죠, 매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를 그렇게 찬성을 하지는 않죠. 근데 레이크록이 기어이 이들을 설득시키고 세일즈에서 이용했던 세일즈를 하면서 발휘했던 그러한 실력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맥도날드를 비로소 뭐로 만들어낸다? 전국 프랜차이즈로 만들어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고. 그런데 이제 그 계약서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딕과 맥이 제각각 사람들이 그 맥도날드 이름은 달려있지만 메뉴도 제각각이고 뭐 스타일도 다 제각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 레이크록이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이런 아무나 맥도날드 가게라고 해놓고서는 아무 메뉴나 팔 수 없도록 반드시 그 어떤 이 맥도날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딕이나 맥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작성을 하게 되고 레이크록은 어찌되었고 이 맥도날드가 전국에서 퍼져나가면 자기는 재벌이 될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레이크록은 계속 이제 지점을 늘리려고 합니다. 지점을 늘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딕이 이제 아이디어 뱅크이긴 한데 뭔가 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레이크록은 너무 사업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너무 실리적인 사람이었고 딕은 너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계속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레이크록은 뭔가 자꾸 지점을 하나라도 더 늘려야 되는데 딕은 그런 식으로 막 빠르게 지점을 늘려서는 제품의 퀄리티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좀 천천히 하면서 기존의 가게가 좀 안정화되면 하나하나씩 늘려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더 대립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레이크록이 함부로 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왜? 계약서가 그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이들의 갈등이 된 게 역시 이제 여기서 사람 스타일이 드러나는데 밀크쉐이크 문제. 밀크쉐이크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음료죠. 아이스크림 음료인데 이거를 시원한 밀크쉐이크를 내놓으려다 보니까 냉장 시설이 만만치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전기세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각 지점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이 냉장 시설만 없으면은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이 냉장 시설 때문에 이 밀크쉐이크를 만들기 위한 이 냉장 시설 때문에 너무 비용이 많아져서 마진이 약하다라는 불만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지점에 어떠한 사람 중에 한 이제 여성이 아이디어를 내죠. 최근에 밀크쉐이크 파우더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파우더는 물에다가 이 분유 태우듯이 태우기만 하면은 밀크쉐이크 맛을 낸다. 그러니까 이 파우더를 차라리 우리는 이용해서 밀크쉐이크를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자. 그러면 냉장 시설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파우더를 얼려놓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물만 좀 얼려놨다가 그 차가운 물에 파우더만 태워서 그냥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밀크쉐이크 파우더를 사용합시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레이크록은 거기에 상당한 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렉은 다시 딕한테 그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지만 딕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레이크록과 딕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크록도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담보 삼아서 대출금을 끌어와서 이런저런 지점도 내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크록도 지금 맥도날드 사업에서 수익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자기 집이 날아가고야만은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레이크록도 모든 걸 던진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이크록도 초조한데 또 레이크록이 한 가지 어떠한 문제를 겪게 되었다? 일단은 딕 맥인데 이제 주로 이제 딕이 조금 더 주요한 인물이라서 딕만을 언급하겠습니다. 딕하고 썼던 계약서에서 레이크록에게 떨어지는 마진의 퍼센트가 너무 약했어요. 너무 약하니까 오히려 레이크록이 지점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손해가 나는 그러할 정도로 이제 박한 이윤 때문에 그것도 이제 레이크록과 딕하고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아마 레이크록은 상당히 이 맥도날드 형제에 대한 답답함과 그 다음에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자기도 소위 이제 목숨 내걸고 집까지 담보 잡히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입장이랄까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전혀 그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답답함과 동시에 이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어떤
자기만의 그러니까 기어이 내가 맥도날드를 성공시키려면은 역설적으로 맥도날드의 진정한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딕과 맥 다시 말해서 맥도날드 형제를 쉽게 표현하면 숙청을 해야만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의 확신했겠죠. 그래서 이런 레이 크록의 어떠한 그 상황 속에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제 뭐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금융 전문가, 부동산 금융 전문가를 만나게 되고 이 부동산 금융 전문가가 레이 크록에게 제시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사업의 어떠한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부동산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맥도날드 가게가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그 부동산을 임대 주는 형식으로 한 다음에 그 임대료를 받아라. 그리고 당신이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딕과 맥보다 훨씬 더 뭐 어떻다? 본질적인 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저기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이제 어떤 가게가 세대로 있으면은 세입자와 저기 주인과의 관계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주인이 갑이 되고 세입자가 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고 그래서 레이 크록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오히려 맥도날드가 있는 가게의 땅을 레이 크록이 소유를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맥도날드 각 지점으로부터 받는 형태로 그렇게 사업의 구조를 바꾸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수익도 잘 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딕이나 맥이 있는 그 지점조차도 오히려 그 레이 크록의 이제 그 어떤 그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오히려 레이 크록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래서 레이 크록이 진정한 힘을 지게 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그리고 레이 크록은 딕과 맥을 숙청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미 그러한 식으로 사업을 바꿔놓고서는 지점을 늘려나갈수록 그러면 이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이득을 계속 키워나감으로써 이미 이제 거의가 아니라 이제 뭐 아무튼 큰 재벌에 가까운 그러한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 형제하고는 지금부터는 완전히 판이 달라져서 이 어떤 그 파워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레이 크록이 이제 딕하고 이제 그 레이 크록이 대놓고 이 파우더, 밀크쉐이크 파우더를 딕한테 보내죠. 우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딕하고 이 맥도날드 형제를 막 격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싸웠으나 이미 이제는 레이 크록이 그들보다 훨씬 파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딕과 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막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역시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벌려야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 가맹점에 가입된 사람들도 이 사람들보다는 레이 크록을 훨씬 지지하죠. 레이 크록과 함께해야 돈이 벌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레이 크록은 이제 완벽하게 부자가 되고 딕과 맥에게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제안을 하냐면은 이게 이제 뭐 영화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맥이 충격을 받고 이제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뭐 그렇게 하는 뭐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어찌되었건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포인트는 뭐다? 레이 크록이 쉽게 얘기해서 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일단 이제 뭐 백지수표를 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백지수표를 받았지만 이제 그걸 갖고 합의를 하겠죠. 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적당한 돈을 받고 딕과 맥은 사업에서 손 떼는 걸로.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이름에 대한 이 어떤 소유권도 그거를 이제 교묘하게 레이 크록이 구두 계약으로 약속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함으로써 나중에 맥도날드가 더 크게 성공했을 때 정작 맥도날드 형제는 그 이름에 대한 어떠한 수익도 그 수익의 일부분도 받아가지 못합니다. 구두 계약은 증명되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름도 뺏기고 자기 사업 아이디어도 결국에는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고 이 사람들은 자기 가게에 있던 맥도날드라고 하는 간판을 떼내고 다른 이름으로 그냥 햄버거 장사를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맥도날드는 처음에 햄버거나 이런 패스트푸드 아이디어는 맥도날드 형제 그중에서 딕이 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그 소규모 식당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세일즈의 천재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대규모로 키우고 동시에 정작 맥도날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맥도날드 형제를 적당히 숙청시켜냄으로써 그러면서 진정한 맥도날드의 주인이 되죠. 레이 크록.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
상당히 이제 재미는 있어요. 상당히 재미는 있는데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은 누군가는 맥도날드 형제가 뭐 뒤통수를 맞았다. 레이크록이 이제 너무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뭐 레이크록이 사업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뭐 돈이 되는 거고 그 레이크록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키워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안 했으면은 맥도날드 형제가 그렇게 맥도날드를 키워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상반된 주장들이 있죠. 일단 뭐 제 생각은 저는 전형적으로 레이크록을 지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거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도덕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는 챙겨야 되겠지만은 어찌되었건 생존 경쟁에 있어서는 어떤 그 범죄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 어떤 뭐랄까 교과서적인 도덕을 내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범죄가 아닌 딴에는. 그래서 이제 레이크록의 성공 일기를 다룬 것이 바로 이 파운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파운더라는 영화는 한 번쯤 그래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맥도날드 형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의 이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를 강하게 자기들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이제 떼어내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사업을 이제 레이크록에게 맥도날드 형제로서는 강탈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단편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겠지요. 뻐꾸기가 알을 다른 새에 놓고 이제 그 둥지를 차지하는 그러한 새죠. 다른 새가 만든 새집에 뻐꾸기가 날아와서 알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집을 그 뻐꾸기가 차지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전형적인 이제 뻐꾸기의 모습을 보여줬죠. 레이크록이. 파운더 이 어떤 그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약간의 뭐 씁쓸함이라면 씁쓸함, 뭐 어쨌든 그림자라면 그림자. 그러나 또 현실이라면 현실. 이런 부분들 이 파운드 영화를 보면서 한 번쯤 나는 어떠한 스타일이고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